안녕하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6월 29일 토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만나라 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네, 또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포럼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네, 제가 엊그저께인가 27일에 네, 저희 가족을 이렇게 또 데리고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이렇게 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어제 이렇게 또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또 인스타그램 이렇게 또 보는데 네, 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또 네, 계정이 있는데 여기에 누군가 이렇게 또 메시지를 이렇게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저희가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갔다가 이 LA 돌아오는 길에 네, 이 LA 한남체인 있지 않습니까? 한남체인에 가가지고 네, 장을 이렇게 또 봤는데 네, 거기에서 네, 또 저를 이렇게 또 알아보시고 이거 한남체인에서 이제 뵙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거 카메라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실물로 보니까 훨씬 더 낫다라고 하면서 응원을 이렇게 또 해주신다고 이 메시지를 이렇게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너무나 이렇게 또 감사드리면서 제가 이제 카메라에는 좀 이렇게 더 뚱뚱하게 나오나 봐요. 네, 저 원래 뚱뚱한데 그런데 더 뚱뚱하게 이렇게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셔가지고 응원의 메시지 이렇게 또 보내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또 너무나 감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이제 메시지도 다시 이렇게 또 보내드렸으면서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 트럼프랑 이 TV 토론회 한 것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과연 얼마만큼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TV 토론회를 이렇게 또 봤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인들 중에 한 5,100만 명 정도가 이 TV 토론회를 이렇게 또 시청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4년 전에 했었던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트럼프와의 TV 토론회를 이렇게 또 시청을 한 것보다 좀 이제 훨씬 더 적은 수치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대략 한 3분의 1 정도만 예전에 시청을 했었던 그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만 시청을 한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도 대비 한 35% 정도만 요번에 이제 TV 토론회를 이렇게 또 시청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이 TV 토론회를 이렇게 또 봤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예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확실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대선에 대해 가지고 흥미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나 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둘 다 인기가 너무나 많이 없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저번 대선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또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왜 똑같은 사람이 또 나온 겸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를 보면은 트럼프는 엄청나게 많은 이 기소권에 이렇게 또 걸리게 되면서 지금 모두 다 이렇게 또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범죄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트럼프 이 중범죄자가 왜 대통령 후보로 나온겨? 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또 많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 81세신데 이제 그냥 은퇴를 하고 이제 남은 여세 이제 편히 즐기시지 왜 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또 보이시는겨? 라고 하면서 요번 대선 인기가 그렇게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관심이 많이 지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만 시청을 했다. 저번 대선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이 TV 토론회를 이렇게 또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좀 졌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설문조사 해본 결과 트럼프가 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말도 좀 이렇게 또 더듬고 이제 나이가 너무나 이제 많았다라는 게 이게 증명이 됐다. 너무나 나이가 많으시다. 그에 반해가지고 이제 트럼프는 좀 이제 점잖게 이렇게 또 토론회를 진행을 하면서 예전과는 이제 확실히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면을 이렇게 또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또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토론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한테 조금 이제 별로였는데 그런데 그만큼 훨씬 더 적은 사람들이 봤다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어느 정도 좀 좋게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도 아니느냐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훨씬 더 적은 사람들이 이번 토론회를 이렇게 또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토론회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졌기 때문에 좀 다행이지 않았나라고 한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예측은. 어쨌든 간에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미국인들의 유권자들 중에 지금 이 토론회를 이렇게 또 본 사람들 중에 유권자들 중에 한 60% 정도는 바이든 대통령, 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서 내려와야 한다. 좀 이제 바꿔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나이가 우선 너무나 많이 드시고, 그리고 이번 토론회 때 좀 연약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감기가 얼마 전에 이렇게 또 걸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TV 토론회 때 이 얘기를 하는 도중에 콜록콜록거리는 장면도 이렇게 또 많이 나왔고, 거기에다가 목소리가 이렇게 또 잠겨가지고 목소리도 좀 이제 낮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좀 이제 병약한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이 대통령 후보를 이제 교체를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의 이 대통령 후보를 이렇게 또 교체를 하는 것은 지금은 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대통령 후보가 된 지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해가지고 지지도 이렇게 또 많이 받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올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바이스 프레지던트 이 카밀라 해리스가 올라올 수도 없고, 왜냐면은 카밀라 해리스도 인기가 없기 때문에 올라온들 이 트럼프를 이길 그럴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 트럼프를 이길 사람은 없다라고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뭐 얘기는 나오고는 있지만 좀 이제 바꿔야 할 것 같다. 바이든 대통령 좀 이제 연약한 것 같다라고 얘기는 나오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대안은 없다고는 하네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캠페인에서도 아니 지금 이렇게 나를 이 대통령 후보로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리고 이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기는 있지만, 나는 절대로 이 대통령 후보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 끝까지 가가지고 트럼프를 물리치고 요번 재선에 이제 성공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그리고 이 트럼프나 이 지지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1% 포인트 차에서 지금 뭐 접전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둘 다 인기가 누가 더 없는지 이렇게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 TV 토론회를 이렇게 또 마치고 난 뒤에 좀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바이든 대통령도 싫고 트럼프도 싫고, 그런데 이 TV 토론회를 보고 난 뒤에는 좀 이제 트럼프한테 마음이 이렇게 쏠리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TV 토론회 때 바이든 대통령이 좀 이제 고령이라는 것만 이렇게 부각이 되는 그런 이제 TV 토론회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나이가 너무나 좀 많으시다. 이제는 들어가셔야 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트럼프가 더 나은 것 같다.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트럼프를 아마도 이제 찍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대선에 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좀 힘들어 보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번 이 TV 토론회로 아마도 좀 많이 갈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토론회 때 좀 이렇게 참패를 겪게 되면서 좀 불안합니다. 어쩌면은 올해 대선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좀 이제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TV 토론회가 있은 바로 그 다음날 이 경합주들 있지 않습니까? 경합주들을 이렇게 또 돌면서 계속해가지고 이 유세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두 가지 면모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36시간 안에 이 TV 토론을 한 다음에 경합주들에 가가지고 이 대선 캠페인을 이렇게 또 하는데, 이 대선 캠페인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등 좀 활기찬 그런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TV 토론회 때는 좀 이제 병약한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상반된 그런 이제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줬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캠페인 때 했던 것만큼 이 TV 토론회 때 이렇게 또 했었으면은 얼마나 또 좋지 않았을까.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 TV 토론회를 마친 뒤로 많은 피드백이 왔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세 캠페인을 이렇게 또 할 때 좀 강력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없잖아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두 얼굴의 사나이를 이렇게 또 보여준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세를 펼칠 때 연설을 이렇게 또 할 때 아무래도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감기에 걸렸다가 지금 낫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콜록콜록 기침을 마른 기침을 이렇게 또 계속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감기 한번 걸리신 뒤다 보니까 이렇게 또 가래도 있고 그래가지고 연설하는 도중에 콜록콜록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보고도 바이든 대통령 아직도 좀 이제 아프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지만 뭐 어쨌든 간에 이 TV 토론회 때보다는 훨씬 더 좀 이제 강력한 이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어느 정도 좀 이제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벌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TV 토론회가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 TV 토론회 때 좀 더 이렇게 또 강력하게 트럼프랑 얘기를 하고 그리고 유세 활동을 할 때는 조금 더 약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피드백을 이렇게 또 받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또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민주당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이 오바마 전 대통령 그리고 이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TV 토론회를 이렇게 또 한 뒤로 지금 좀 많은 인기가 지금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번 TV 토론회 바이든 대통령 졌다. 트럼프랑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게 말이나 되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오바마 전 대통령이랑 이 클린턴이랑 이 바이든 대통령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해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 나와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번 TV 토론회 때는 진실과 거짓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진실과 그리고 이 거짓이 싸우는 그런 디베이트였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TV 토론회였다라고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진실과 이 거짓과의 대결에서 누구를 뽑을지는 뭐 당연한 거 아니느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시다시피 이번 TV 토론회 때 이 트럼프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그 당시에 거짓말을 30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진실과 대비가 되는 이 미스인포메이션 있지 않습니까? 거짓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신을 이렇게 또 치켜 세우는 거, 그거 트럼프가 또 잘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사기가 아니고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트럼프는 좀 이제 사기꾼이 아닌가.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는 중범죄자입니다.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기는 그냥 이제 손쉽게 이렇게 또 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 30번이나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 30번에 대한 거짓말을 이렇게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구글에 치시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옵니다. 트럼프 TV 디베이트 팩트 체크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그냥 넘쳐 흘러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30가지 제가 다 얘기를 하기에는 아마도 오늘 하루 종일 걸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그거 보시면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어쨌든 팩트 체크를 해본 결과 트럼프는 이 TV 토론회에서 30번의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뭐 거짓말 같은 거를 아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바이든 대통령도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한 9번 정도 거짓말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를 보면은 그냥 일상생활에 이 거짓말이 녹아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음모론을 아주 그냥 신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이 아주 그냥 거짓 국가로 이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이 전 세계 1위라는 그 타이틀을 분명히 놓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이제 안 뽑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지금 이 TV 토론회가 있은 뒤로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불안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폴리티코 뉴스에서는 이 트럼프가 파리 기후 협약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를 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라고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네, 트럼프가 이렇게 또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고 있었을 그 당시에 어느 기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전에 대통령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이 파리 기후 협약 그거 이렇게 또 탈퇴를 하지 않았느냐. 만약에 요번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또 물으니까 나는 파리 기후 협약 한 거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또 다시 이렇게 탈퇴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도 대통령이 되면은 파리 기후 협약 탈퇴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전 세계 이 이상기후 있지 않습니까? 이 이상기후는 아마도 더욱더 나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지구온난화는 더욱더 뜨거워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를 위해서라도 제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다 보니까 이 파리 기후 협약 같은 거 탈퇴를 하고 지구온난화 같은 거 가짜이다 이상기후 가짜이다라고 이렇게 음모론을 이렇게 믿는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아마도 지구는 계속해가지고 더 빨리 뜨거워질 것이고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 하고 있었을 때는 괜찮을지는 몰라요. 이게 갑자기 급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래를 본다고 하면은 지구는 계속 뜨거워져가지고 아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때문에 사망하지 않을까. 지구가 뜨거워져가지고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야, 이거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만 지금 현재만 잘 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트럼프를 뽑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좀 많이 답답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TV 토론회가 지난 뒤로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서 특히 유럽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 지금 비상 상태에 이렇게 또 빠졌다라고 뉴스 올라왔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 유럽에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랑 이제 끈끈한 그런 연관이 이렇게 또 있으면서 그래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있어야지만 유럽을 좀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이 나토에서 탈퇴도 하지도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유럽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되기를 이렇게 또 바라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 TV 토론회를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 지게 생겼는데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생겼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유럽 국가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지금 대비를 해가지고 계획들을 지금 계속해가지고 변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아마도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 유럽을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극우 정당들이 계속해가지고 힘을 이렇게 또 얻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극우 정당들이 이렇게 힘을 얻고 있는데 이 와중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야, 완전히 극우랑 극우 세력이 이렇게 또 합쳐지게 되면서 좀 굉장히 소용돌이 속으로 이렇게 또 빠져들 수도 있지 않을까. 미국하고 유럽이랑 완전히 이제 구구파로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전 세계가 소용돌이 속에 이렇게 또 빠져들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불안불안한 상태이고요.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유럽에서도 계속해가지고 더 구구적인 그런 정당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 세계가 이제 나만 잘 살면 돼라고 하면서 서로 좀 이제 적대적으로 이렇게 또 변하고 서로 무역 장벽 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구촌이 좀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서로 더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 트럼프랑 이 TV 토론회를 이렇게 또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전 세계가 서로 여러 가지 시각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 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완패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 이번 TV 토론회 때 트럼프한테 아주 그냥 신나게 두들겨 맞았다라고 이렇게 이 러시아 측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는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가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이 평화 협정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미국은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지원하는 거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평화협정을 이렇게 평화협정이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평화협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이렇게 많이 빼앗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우크라이나 땅 빼앗은 것에 대해 가지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전쟁 그만하고 물러나라.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절대로 가입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평화협정이거든요. 러시아가 내놓은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한테 사인을 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전쟁은 바로 끝나겠죠. 러시아가 승리를 하면서 이 전쟁은 끝나겠죠. 그렇지만 러시아가 거기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이렇게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면서 이제 끝나게 된다고 하면은 푸틴은 더욱더 의기양양해져가지고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뭐 발트 3국 해가지고 예전에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에 대해 가지고 독립을 한 그 나라들에 대해 가지고 여기 원래 우리 땅이었다라고 하면서 다 먹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러시아 세력이 더 커지고, 그리고 중국의 세력이 더 커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중국도 이 대만을 가만히 내비두겠습니까? 뭐 당연히 미국이 잘 지키고는 있기는 있지만 러시아가 그렇게 계속 난리를 친다고 하면은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당연히 트럼프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TV 토론회가 이렇게 끝난 뒤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거 무슨 리얼리티 쇼냐? 뭐 아시다시피 예전에 트럼프가 리얼리티 쇼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좀 이제 꽁트 같은 그런 웃기는 무슨 리얼리티 쇼 같았었다라고 이렇게 중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중국에서 본다고 하면은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 또다시 이렇게 재선에 성공을 하거나,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의 두 번째로 이렇게 당선이 되거나,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중국한테는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둘 다 강력하게 중국에 대해 가지고 제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되든지 간에 중국한테는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그런 뭐 별다른 큰 관심은 두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뭐 누가 되든지 간에 결과는 똑같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은 중국을 계속해가지고 강력하게 제재를 할 것이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는 TV 토론회 이렇게 끝난 뒤에 트럼프한테 너무나 좀 이제 과격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도 있었고, 트럼프가 좀 너무나 과격했다라고 이렇게 또 평을 했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 바이든 대통령은 좀 이제 너무나 약했다. 좀 너무나 병약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TV 토론회 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 트럼프나 이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이 있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뉴저지 있지 않습니까? 이 뉴저지에 이 트럼프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골프장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뉴저지에서는 이런 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누구든지 간에 중범죄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부도덕한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리커 라이센스 있지 않습니까? 술을 팔 수 있는 주류 면허 있잖아요. 그거를 바탈을 이렇게 해버린다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골프장에 대해 가지고 이 주류 면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입증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히어링 청문회를 지금 열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트럼프는 중범죄자라는 그런 소리죠. 이런 중범죄자가 술을 팔아? 아니 어디 술을 팔아? 라고 하면서 이 뉴저지에서는 아마도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 이 골프장에 대해 가지고 이 주류 면허를 이렇게 또 박탈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요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코미디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대 지금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TV 토론회가 좀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악수였네요. 그렇기 때문에 또 TV 토론회가 한 번 더 있거든요. 9월달인가 있는 것 같은데 다음번 TV 토론회 때는 제발 바이든 대통령이 좀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얘기 좀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 주식시장이 퍼스트 할프가 이렇게 또 끝나지 않았습니까? 올해 이 3반기가 이렇게 끝나가면서 굉장히 이 주식이 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이 한 14%가 올해 3반기에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속빈 강정 같았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주식을 이렇게 끌어올린 그 주가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테크 기업들에서 이렇게 끌어올렸지, 전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는 하네요. 그러면서 이 테크 주식 5개, 요번 이 상반기에 주식을 이렇게 또 끌어올린 그 주식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이렇게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테크 기업들이 이 S&P 500 60%를 끌어올린 거지, 다른 주식들은 뭐 별변치 않았다 라고 이렇게 주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는 이 AI 폭등 때문에 이 엔비디아, 애플,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만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잘 오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좀 너무나 한정돼 있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오른 것이 아니라 몇몇 주식들만 이렇게 또 올랐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른 주식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이렇게 보면 별로 안 좋거든요. 올해 작년부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른 게 막 대단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미국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집값이 미치도록 이렇게 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특히 캘리포니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비싸잖아요. 미국 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 그라니 플랫이라고 해가지고 이 집이 있으면은 할머님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나이가 좀 이제 많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집을 예전에 이렇게 또 사다 보니까 집을 이렇게 큰 게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땅도 옛날 집들을 본다고 하면은 땅도 이렇게 또 넓기 때문에 뒤에 마당도 이렇게 넓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라니 플랫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집 뒤에 ADU라고 해가지고 액세서리 드웰링 유닛이라는 거, 그러니까 뒤에 별채 있지 않습니까? 별채 짓는 게 지금 이 서던 캘리포니아에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있으면서 계속해가지고 더 많이 지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던 캘리포니아 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로, 미국 전역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네요. 뭐 아시다시피 이 캘리포니아 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로 집값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에서 이 MZ 세대들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제네레이션 G라고도 하고, 이런 이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뭐 자신의 부모님 집 뒤뜰이나 아니면은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 집 뒤뜰에 이렇게 별채를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사는 게 지금 인기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라이센스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승인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도 집값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뒤뜰에다가 이 별채를 짓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승인을 많이 이렇게 또 내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산다고 하면은 미국의 집값이 오르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족끼리 뭐 같은 집에서 살면 좋죠. 좋고, 그리고 이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별채에서 살게 되면서 자신의 부모님이나 할머님이랑 이렇게 떨어져 살기는 살지만, 그런데 또 가까이 살면서 싸게 살 수 있는 거, 이런 게 또 인기라고 한다고 하네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뒤에다가 이 별채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이 렌트를 이렇게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또 많다고 합니다. 그냥 이제 돈을 벌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은데, 그런데 이런 커뮤니티들 있지 않습니까? 이 동네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들도 이렇게 또 많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한 집에 막 여러 가정에 이렇게 또 산다고 하면은 여기 또 파퓰레이션이 엄청나게 또 늘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또 삶의 질이 떨어지고 뭐 주차 문제도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반댈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도 많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미국의 집값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은 계속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제 또 좀 이제 안타까운 일이 이렇게 또 뉴욕 이 롱 아일랜드에서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뉴욕 롱 아일랜드에 있는 이 네일샵이 있다고 합니다. 이 네일샵에 어느 이제 미니밴 있지 않습니까? 미니밴이 여기를 이렇게 돌진을 해가지고 이 네일샵 안으로 이렇게 또 들어오는 굉장히 커다란 사고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네일샵에 있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네, 4명이나 사망을 하고 그리고 9명이나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경찰에서는 과연 이 사건이 테러인지 일부러 이렇게 고의로 차를 가지고 이 네일샵으로 돌진을 했는지 아니면은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지금 이 경찰은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좀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사고가 이렇게 또 벌어진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느끼는 것은 야 진짜 그냥 내일 관리 받으러 갔다가 사망한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와 이거 진짜 사람의 일은 진짜 한 치 앞도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삼가고 있는 면목을 빌고요. 그러면서 이 미국의 이 영화 이 박스 오피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사이드 아웃 2 있지 않습니까? 디즈니 픽사 만화 영화 이 인사이드 아웃 2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흥행몰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사이드 아웃 2가 2주 만에 티켓 수입이 지난 1편을 이렇게 또 뛰어넘었다고 하네요. 8억 5천만 달러의 박스 오피스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게 되면서 지난 1편을 뛰어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딸이 이 인사이드 아웃 2를 이렇게 또 봤는데 1편보다는 좀 덜하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1편보다 차라리 1편이 더 재밌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이런 지금 영화계가 뭐 재밌는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인사이드 아웃 2 이렇게 또 나왔는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또 보러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Quiet Place라고 하는 이 영화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이 영화도 지금 흥행몰이를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또 나오자마자 5,300만 달러의 박스 오피스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게 되면서 지금 흥행몰이를 잘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아마 다음 주쯤에 화요일에 이 AMC가 또 세일하지 않습니까? 6불인가 6불 50에 영화를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AMC 화요일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인사이드 아웃 2 이렇게 또 보러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여기 월스트리트 조널에서는 이 에르메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 버킨백 있지 않습니까? 버킨백에 대한 이 뉴스, 이 경제학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에르메스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뉴스에도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 에르메스에서 이 버킨백을 아무나 살 수가 없다. 이 에르메스의 단골인 사람만 이 에르메스에서 꾸준히 이 가방을 구입을 한 이 단골 고객만 이 에르메스 버킨백을 이렇게 또 살 수가 있다. 라고 이 뉴스에 예전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도 지금 이 소송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 소송전을 이렇게 또 치르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서 이 월스트리트 조널에서는 이 에르메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 버킨백이 11,000달러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에르메스 버킨백 11,000달러에서 사가지고 리셀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바로 판다고 하면은 23,000달러에 지금 이렇게 또 팔리고 있다. 23,000달러나 받을 수 있다고 해요. 2배를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2배나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에르메스 경제학이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이 에르메스가 아무한테나 이 가방을 이렇게 또 판매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더 갈망을 하는 게 이렇게 또 욕구가 이렇게 또 솟구쳐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버킨팩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사가지고 되파는데 이렇게 많이 남겨 먹는다고 하네요. 2배를 이렇게 또 받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이 가방 하나에 10,000달러 넣는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10,000달러짜리를 2배를 20,000달러에 사는 사람들은 더 일할 수가 없네요. 좀 이제 정신을 차리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